회사가 흑자인데 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을 흑자 도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개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폐업합니다.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합니다. 오늘 공인회계사가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 흐름표 읽는 법을 수식과 실제 사례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인데 망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회계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금주의입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둘째, 발생주의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거래가 발생하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한국과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를 사용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기순이익 수익 마이너스 비용 발생주의 기준. 영업현금 흐름 당기순이익 비현금 조정 운전자본 변동. 이 두 숫자가 같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가 크게 다를 때 위험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 상황입니다. 1월에 고객사에 제품을 1억 원어치 납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후 결제 조건입니다. 1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1억 원이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0원입니다. 2월에도 1억 원 납품, 통장 0원. 3월에도 1억 원 납품, 통장 0원. 3월 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 3억 원, 비용 2억 원, 당기순이익 1억 원. 흑자입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얼마일까요? 매입대금, 직원 월급, 임차료는 이미 나갔습니다.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4월에 만기여움이 돌아옵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도입니다. 이것이 흑자 도산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4가지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입니다. 많은 CEO들이 손익계산서만 봅니다. 매출이 얼마, 이익이 얼마. 그런데 현금흐름표를 보지 않으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본업에서 실제로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투자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설비, 건물, 지분 투자 등에 쓴 현금입니다. 셋째, 재무활동 현금흐름입니다. 대출 받거나 갚거나 주식 발행 등 자금 조달 관련 현금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수식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간접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 없는 비용 환원 더하기 또는 빼기 운전자본 변동. 여기서 운전자본 변동이 핵심입니다. 운전자본은 매출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입채무입니다. 운전자본이 증가하면 현금이 묶입니다. 운전자본이 감소하면 현금이 풀립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운전자본 변동의 영향. 매출채권 증가 현금흐름 감소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 재고자산 증가 현금흐름 감소 돈을 써서 재고를 샀으니. 매입채무 증가 현금흐름 증가 돈을 아직 안 냈으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기업의 현금 상황을 결정합니다. 매출채권 회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사연 매출 120억 원, 평균 매출채권 30억 원. 매출채권 회전율은 120억 나누기 30억은 4회.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 나누기 4는 약 91일. 즉 A사는 물건을 팔고 나서 평균 91일 후에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3개월이나 됩니다. B사연 매출 120억 원, 평균 매출채권 10억 원. 매출채권 회전율은 120억 나누기 10억은 12회.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365 나누기 12는 약 30일. B사는 한 달 만에 돈을 받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현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라면 경고 신호입니다.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부족이 발생합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면 직원 월급, 원자재 구매, 임차료를 낼 돈이 없어집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필요 운전자분은 매출 증가분 곱하기 매출 채권 회수기간 나누기 365. 매출이 10억 원 늘어나고 회수기간이 90일이라면 필요 운전자분 추가는 10억 곱하기 90 나누기 365 약 2억 5천만 원.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현금이 더 필요해집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오히려 현금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대손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오래될수록 실제로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6개월 이상 된 채권은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재무 비용이 증가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단기 대출을 써야 합니다. 이자 비용이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재고 보유기간은 365일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C4 매출원가 100억 원, 평균 재고 20억 원. 재고자산 회전율은 100억 나누기 20억은 5회. 재고 보유기간은 365 나누기 5는 73일. 재고를 평균 73일 동안 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현금이 재고에 묶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쌓이고 있다면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재고 증가는 현금 유출. 재고 자산이 10억 원 증가하면 현금 흐름표에서 10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현금 전환 주기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캐시 컨버전 사이클, 약자로 CCC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전환 주기는 재고, 보유기간 플러스 매출 채권 회수기간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기간. 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면 더 좋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D사 재고 보유기간 60일, 매출 채권 회수기간 90일, 매입 채무 지급기간 30일. 현금 전환 주기는 60 플러스 90 마이너스 30은 120일입니다. 원자재를 사고 나서 현금이 돌아오는데 120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현금 전환 주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공급업체에 지급합니다. 이것이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현금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재무제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이익 괴리율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당기순이익 곱하기 100. 이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4당기순이익 5억 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3억 원. 현금 흐름 이익 괴리율 5억 마이너스 3억 나누기 5억 곱하기 100은 160%. 이익은 5억인데 현금은 3억이 나갔습니다. 이 상태가 2에서 3년 지속되면 기업은 자금 위기에 빠집니다. 경험적으로 이 괴리율이 100%를 넘으면 경고 신호입니다. 200%를 넘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흑자 도산 사례의 패턴을 분석하겠습니다. 패턴 1. 급성장 스타트업의 함정입니다. 매출이 매년 100% 이상 성장합니다. 손익계산서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B2B 기업이라 결제 조건이 60에서 90일입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수록 매출 채권이 더 빠르게 쌓입니다. 운전자본 수요가 이익 증가 속도를 앞지릅니다. 결국 자금 부족으로 폐업합니다. 패턴 2. 계절성 산업의 함정입니다. 여름에 매출이 집중되는 기업입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비수기인 1에서 3월에 현금이 없습니다. 월급날이 돌아옵니다. 돈이 없습니다. 단기 차입으로 버티다 결국 한계에 달합니다. 패턴 3. 대형 고객 의존 기업의 함정입니다. 매출의 70에서 80%가 한 고객사에서 나옵니다. 그 고객사의 결제 조건이 180일입니다. 납품은 했지만 돈은 6개월 후에 옵니다. 그 사이 공급업체 대금, 직원 급여가 나가야 합니다. 자금이 바닥납니다. 스타트업 CEO가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매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면 원인을 분석하세요. 수식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당기순이익은 현금 전환 비율. 이 비율이 1.0 이하면 이익의 일부가 현금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0.5 미만이면 위험 구간입니다. 둘째, 매출채권 회수기간 추이를 추적하세요. 매월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계산하세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즉각 원인을 파악하세요. 특정 고객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13주 현금 예측을 작성하세요. 13주, 즉 3개월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주별로 예측하세요. 어느 주에 현금이 부족한지 미리 파악하세요. 현금 부족이 예상되면 최소 4주 전에 자금 조달에 나서세요. 넷째, 현금 전환 주기를 개선하는 협상을 하세요. 고객사와 성금 조건을 협상하세요. 결제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 수식으로 계산 시 연 매출 100억 원 기업이 약 8억 2천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공급업체와 지급기간을 늘리는 협상을 하세요. 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면 마찬가지로 현금이 풀립니다. 다섯째, 수익성보다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하세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결제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도와 결제 이력을 확인하세요. 현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란 건물,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에서 왜 중요할까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입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세전이익 마이너스 세금.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이미 차감됐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줍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은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현금 흐름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가상각비가 작은 서비스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출 채권과 재고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합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번 당기순이익 대비 영업현금 흐름 비율. 앞서 설명한 현금 전환 비율을 계산하세요. 3번 매출 채권의 변동. 증가하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 숫자가 크다면 현금이 매출 채권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4번 재고자산의 변동.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마이너스입니다. 5번 매입 채무의 변동. 증가하면 플러스입니다. 공급업체에 아직 돈을 안 냈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을 매월 추적하면 기업의 현금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좋은 현금 흐름표와 나쁜 현금 흐름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기업의 패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이고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함.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재무활동 현금 흐름 소폭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이 패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험한 기업의 패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자금 조달로 버티고 있음. 이 패턴이 지속되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수식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2년 이상 지속. 본업으로 현금을 못 벌면서 빚으로 버티는 구조. 이것이 흑자 도산의 전형적인 선행 패턴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여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흑자 도산입니다.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는 핵심 공식 3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전환 비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당기순이익. 1.0 이상이면 건강, 0.5 미만이면 위험. 둘째,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365 나누기 매출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이 숫자가 늘어나면 즉각 대응. 셋째, 현금 전환 주기 재고, 보유 기간,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금 경영의 핵심. 손익계산서만 보는 CEO는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함께 보는 CEO가 기업을 살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